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정부 지원금 관련인데요. 아마 올해가 2015년 다들 벤처에서 가장 투자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거품을 염려하실 정도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폴리앤 파트너스 이종은 대표님께서 손에 잡히는 정부 지원금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호입니다. 이제 창업지원금이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접수가 되는 것 같아요. 사관학교가 이제 접수를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항상 강의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분들을 이 광화문 지역에서 만나서 이제 멘토링을 해줬는데요. 한 두 분을 멘토링을 해주면서 사관학교 사업 개수를 좀 봐줬어요. 근데 항상 이제 물어보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금이 잘 되느냐 이런 건데 사실 잘 되는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본다면 아이템에 얼마만큼 이제 참신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이제 그것 빼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조금 더 심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창업자하고 잘 맞는지를 표현하는 게 이제 기술인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아이템을 바꿔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표현을 잘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해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이제 올해 나온 거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바로 이어서 이제 사관학교를 하는데요. 시간이 잠깐 남으면 갑자기 생긴 그 여성들만 지원할 수 있는 갑자기 사업이 생겨가지고 그걸 잠깐 설명을 좀 하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 초에 접수기 때문에 여성 창업자들 혹은 경력 단절을 한 여성들을 채용한 기업들만 지원할 수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에요. 올해 갑자기 생겼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밀어서 한 100억 원 정도 펀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1억 원 정도 주는 가장 이제 매력적인 창업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뽑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한 310명, 310명 정도를 뽑는데 예산은 한 260억이에요. 그럼 평균 한 8,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만 봐도 저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썼었던 선더벤처하고 좀 비슷한 트렌드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제조업에 관련된 부류들은 대부분 사관학교에서 소화를 했고요. IT 솔루션 이런 쪽은 대부분 이제 스마트 벤처 벤처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소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 점점 그 수요가 지원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앱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5% 선발하는 인원 중에서 15%는 또 앱을 할당을 했습니다. 단 스마트 벤처 창업학원 이중 지원을 못하도록 한 곳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학교자가 붙는 프로그램에는 지원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원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초에 사관학교가 안산하고 대구 쪽에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로 이제 늘었는데요. 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국으로 어쨌든 이제 거점이 확대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그 유불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사관학교를 그냥 빗대어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제가 좀 예를 들이면 13년대 스마트 벤처 학교 같은 경우가 똑같이 사관학교처럼 두 군데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하고 대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두 군데에서의 경쟁률과 평균 지원금의 차이가 이렇게 확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즉 서울은 6대1 이상,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2대1 이하. 그러니까는 뭐 거의 어느 정도만 페이퍼워크만 해주면 거의 다 선정되는 수준의 지원금도 서울의 2배 이상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지원금에서 뭐 1억을 준다 그러면 다 1억 준 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억이 주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60, 70% 혹은 IT 같은 경우는 거의 더 또 반토막을 냅니다. 보통 한 50% 이하를 또 주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선정이 되는 것도 뭐 지원금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좋긴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보게 되면 광화문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먼 쪽이 유리하다. 그 유리하다는 면은 뭐냐면 경쟁률이 일단은 훨씬 낮고요. 선정이 됐을 때 지원금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사관학교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 어딜까, 제가 아까 그 5군데 중에 찾아봤어요, 위치를. 그래서 여기가 제일
경쟁률도 낮고 지원금도 높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잠시. 네, 여기가 어디냐면 남해인데요. 어느 정도로 그 조금 경쟁률이 낮을까, 지원금이 많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지표가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버스 배차 간격이 140분마다 하나씩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선정이 되시면 뭐 부산을 가는데 일단 버스 하나 기다리는데 140분 정도 일단 기다리고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상당히 외지죠. 그래서 동네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렀는데 뭐 여기 폭우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삼시세끼 찍는 그런 촬영 세트 수준의 좀 외진 곳이라서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여기까지만 가는데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사업비에 중고차를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경쟁률도 낮고 지원금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소신 지원하신 다음에 다른 창업 지원 사업들도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창업 지원 사업까지 고려를 하시면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업 계획서만큼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개괄식의 표 그림 그래프가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관학교에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제 샘플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정말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딱 끊어서 개괄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 그림 그래프를 통해서 많은 정보량을 전달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 한글 사업 계획서로 작성이 됐는데요. 제가 보통 코칭을 해드릴 때, 멘토링을 해드릴 때 먼저 파워포인트부터 먼저 작성을 하게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래 한글 사업 계획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대부분들이 아래 한글 먼저 작성하고 파워포인트 또 가려면 두 번의 일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고통들을 겪거나 또 많이 혼선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파워포인트를 정리한 다음에 아래 한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갑자기 생긴 여성 전용 창업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 사업이 아니고요. R&D 사업인데 여성에 한해서만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갑자기 100억이 잡혔어요. 올해요. 그래서 혹시 창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분명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올려놔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